예, 우리가 HTML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웹 프로그래밍의 제일 첫 번째 과목이고요. 먼저 개발 환경 설정과 HTML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물론 자바 공부를 하면서 개발 환경을 설정해 놨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컴퓨터를 다 초기화 시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는 혹시 나중에 여건이 되시면 집에 PC를 포맷하고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깔아 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실습에 필요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깔 텐데, 디렉토리는 처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일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리고 툴들이 다양한데 제일 이게 디자이너를 위한 프로그램이냐 개발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 좀 틀린데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드림위버를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개발자 과정이기 때문에 이클립스에서 지금은 실습을 할 겁니다. 자바가 먼저 깔려 있어야 되고 또 이클립스를 깐 상태에서 실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브라우저는 기본 브라우저 말고 크롬 브라우저를 까시는 게 실습하실 때 도움이 되시고요. 자바가 깔려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자바 웹 프로그래밍 배우기 위해서 지금 HTML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JDK 10.0을 깔았고 이클립스도 최신 버전으로 깔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환경 변수를 우리가 설정을 했죠. 자바 언더바 홈 환경 변수하고 자바 패스를 환경 변수에 추가했어요. 자, 톰캣을 깔아야 되는데 톰캣은 tomcat.apache.org 사이트에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톰과 제리,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이트죠. 여기서 저 왼쪽에 다운로드가 있는데 톰캣 버전이 7, 8, 9 이렇게 쭉 있어요. 최신 버전으로 하겠는데요. 톰캣 9을 클릭하시고요. 자, 톰캣 9 하고 그러면 오른쪽에 쭉 내려보면은 현재 최신 버전이 9.0.11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코어의 집, 이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의 집 버전 클릭이요.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 압축을 해제합니다. 압축 해제하면 그 안에 또 이런 아파치 톰캣 9.0.11 있어요. 그럼 그 안에 가보면 bin, conf 이런 디렉토리들이 보일 거예요. 아파치 톰캣 9.0.11이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번 나오는데 안쪽 거 bin, conf 얘네들이 있는 디렉토리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짧은 디렉토리에 갖다 놓는 게 좋아요. 우리가 자주 여기를 참조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D 드라이브에 톰캣 9 붙인 다음에 이름을 톰캣 9으로 짧게 줄이겠습니다. D 드라이브가 아니라 C로 하겠습니다. 자, C로 이렇게 붙이고, 저번에 했었는데 이제 지울게요. 다시 지우고 아파치 톰캣 9.0.11 이걸 버전도 의미가 있고 좀 놔두는 게 좋은데, 또 우리가 이거를 또 패스에 등록도 해야 되고요. 또 CMD에서 명령어를 또 쳐야 되고 하니까 짧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F2 눌러서 톰캣 9. 그럼 톰캣 9 들어가 보면 bin, conf, lib 이렇게 디렉토리가 나오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윈도우의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CMD를 누르고요. CMD에서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톰캣 9인데 톰캣 9로 바꿀 거고요. 톰캣 9의 bin에 가서 스타트업을 할 겁니다. CMD 한 다음에 먼저 톰캣 9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 거예요. C에 톰캣 9에 bin까지 갈게요. 거기서 스타트업을 치게 되면 톰캣이 이제 구동이 됩니다. 새로운 창이 뜨면서 톰캣이 구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아마 이런 에러가 뜰 수가 있습니다. 8080이 톰캣이 사용하는 포트가 8080인데 우리가 오라클을 깔았거든요. 오라클에서도 8080을 써요. 충돌이 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의 포트에는 하나의 서비스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에러가 나는 건 지금 맞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톰캣이 중간에 서비스가 쭉 올라오다가 여기가 깨끗하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에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에러를 보시면은 이게 무슨 에러냐면 HTTP 8080이라는 포트가 이미 사용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오라클에서도 8080을 쓰고 있어요. 이미 점유를 하고 있죠. 자,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돼요. 톰캣이 바꾸든지 오라클이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건 실패한 거니까 X 누르세요. 자, X 눌러서 톰캣 창을 껐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C의 톰캣 9의 컴프에 들어가서 server.xml을 여는데 이거 노트패드 플러스를 여세요. 자, 거기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 69번 라인에 보면요, 커넥터라는 게 태그가 보일 거고요, 포트에 8080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자, 포트 번호는 비어있는 포트를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웹 서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80을 쓰면은 포트 번호를 안 적어도 되거든요. 80이 제일 좋아요. 여기를 8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8080을 80으로 바꿔주세요. 저장해주세요. 자, 8080을 80으로 바꿨죠? 닫으세요, 이제. 예, 이건 끝났고. 다시 우리 CMD 여기 왔잖아요. 여기서 스타트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이번엔 에러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톰캣이 떠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기 보면 서버가 890ms 만에 스타트업이 됐다고 나오죠. 이 시간은 좀 컴퓨터마다 좀 다르겠죠. 자, 에러가 없어야 되고 마지막에 서버가 잘 스타트업 됐다는 메시지가 뜨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걸 끄면 안 돼요. 이거를 켜놓은 상태에서 웹 브라우저를 구동시키세요. 자,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http://localhost라고 쳐보시죠. localhost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server.xml에서 8080을 80으로 바꾸고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브라우저에다가 이거를 입력하게 되면 이 화면이 그려지면 출력되면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톰캣 서비스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방법이 톰캣을 수동으로 이렇게 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톰캣 서비스가 지금 떠 있는데 톰캣 서비스를 끄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셧다운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셧다운 하게 되면 지금 셧다운 되면 지금 뭐가 좀 에러가 나고 있나요? 일단 이제 셧다운 명령어가 지금 뭔가 좀 더 추가 세팅이 필요해서 이거 있죠, 이 창, 이거 톰캣 창 있잖아요. 이걸 끄면은 톰캣 서비스가 끝나는 겁니다. 이 창을 X 눌러서 닫고 나면은 이제는 에러가 나서 서버가 꺼져버린 거죠. 그래서 톰캣 서버를 켜려면 스타트업을 하면 되고, 스타트업을 하면 이게 켜지면서 톰캣이 켜졌죠? 이 톰캣 서버를 끄려면 바로 이 창만 꺼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클립스는, 근데 이제 그 톰캣을 원래 이렇게 지금 수동으로 들어가서 명령어로 치고 들어가서 켜고 끄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서버를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개발을 일단 공부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거 맨날 나가서 켜고 꺼고 이게 일이거든요. 소스가 조금 바뀌면 또 가서 또 껐다가 켜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번거로우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아예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켜고 꺼주고 이런 걸 연결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금 할 거고, 이제 이거 닫으세요. 톰캣 창 닫고 또 이 창도 닫으세요. 이렇게 CMD에서 할 때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무에 가시면 이렇게 웹 프로그래밍, 자바 웹 프로그래밍은 윈도우즈 서버에서 안 돌리고요.
유닉스 서버에서, 리눅스 서버에서 돌립니다. 나중에 우리 리눅스 공부를 하면 거기다가 올리는 법을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 서버, 유닉스 서버에 돌리고 거기서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방금처럼 켜고 내리고 이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전 단계에서는, 우선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윈도우즈에서 이클립스 상에서 자동으로 켜고 끄고 이런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CMD 들어가서 할 일은 아직 별로 없어요. 나중에 하게 됩니다. 주로 이클립스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이클립스는 자바랑 JSP, 실습이 두 가지 다 가능한 버전으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링크 시켜놓은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바만 실습 가능한 이클립스가 있고요. 자바랑 JSP랑 같이 실습 가능한 버전이 있습니다. 이 버전으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압축을 풀어서 뒤에 이클립스 이렇게 디렉터리에다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하실 게 있어요. 이클립스에서 한글 인코딩, 자바 프로그램은 한글이 잘 깨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코딩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한글 인코딩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EUC-KR 또는 MS949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완성형이고 한글 2바이트, 한글 한 글자를 2바이트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한글 윈도우에서 이게 기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UTF-8이라는 방식이 표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리눅스에서도 UTF-8로 기본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소스 코드를 검색을 해서 받아보면 한글이 깨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인코딩을 UTF-8로, 이게 표준이에요. 자바 개발할 때는 UTF-8로 하는 게 표준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초성, 중성, 종성을 1바이트씩 해서 한글 한 글자를 3바이트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클립스의 인코딩 설정을 UTF-8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해놨습니다. 자, 윈도우 프레퍼런스의 제너럴의 워크스페이스에 가보면 원래 기본 인코딩이 MS949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UTF-8로 바꿔놨죠. 자, 그 다음에 또 할 게 있습니다. 제너럴의 에디터의 텍스트 에디터의 스펠링의 인코딩, 깊죠, 경로가. 윈도우 프레퍼런스 제너럴의 에디터가 있고요. 텍스트 에디터에 스펠링이 있고요. 거기에 인코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UTF-8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우리 과목에서 주로 많이 만들게 되는 파일이 HTML 파일, 또 CSS 파일, JSP 파일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될 텐데요. 이 파일에도 인코딩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본 인코딩이 EUC-KR로 되어 있는데 UTF-8로 바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현재 자바에서 풀 인코딩을 UTF-8로 했는데 여기랑 안 맞으면 또 에러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기서 보시죠. 윈도우 프레퍼런스입니다. 거기서 이 왼쪽 메뉴 중에 보면 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웹에서 지금 고칠 게 CSS, HTML, JSP 이 세 개를 보실 거예요. 자, 먼저 CSS 보실까요? 자, CSS에서 보면 오른쪽에 뭐로 되어 있어요? 코리안 EUC-KR로 되어 있죠? 이거를 UTF-8로 고치겠습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나중에 한글이 많이 깨지고 실행할 때도 한글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거 누르시고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유니코드 UTF-8 있죠? 여기로 바꿨습니다. 자, 웹의 CSS를 UTF-8로 바꿨고, 자, 그 밑에 보면 HTML도 있습니다. HTML도 마찬가지로 EUC-KR이 아니고요. 맨 위에 있는 UTF-8.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자, 지금 CSS, HTML, JSP 세 개를 보실 거예요. JSP 파일에서 또 오른쪽에 보시면 EUC-KR을 UTF-8
예, 까지 하고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HTML의 템플릿, 기본 HTML 파일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기본적인 코딩을 해줘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HTML 파일을 만들게 되면 기본 전체 원래 이제 모든 코드를 다 작성해야 되는데 기본 틀을 만들어줘요. 그 템플릿인데요. 그 템플릿을 좀 고치겠습니다. 네, 그 윈도우의 프레퍼런시스의 웹의 JSP 파일에 에디터에 템플릿이 있고요. 거기에 New JSP 파일 HTML이란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에딧을 누를 겁니다. 좀 경로가 깊죠? 자, 윈도우 프레퍼런스죠. 자, 지금 웹에 방금 우리가 CSS, HTML, JSP 했잖아요. JSP요. 예, JSP에서 단추를 누르면 에디터가 나옵니다. 에디터에 템플릿이 나옵니다. 템플릿. 템플릿에서 오른쪽에 보면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면 좀 이렇게 조절을 하세요. 좀 크게, 화면을 크게 하시죠. 이렇게 조절하시고, 여러 템플릿들이 있는데, 기본 템플릿이 뭐냐면, 여기 HTML5가 있네요. 이게 버전이 또 이클립스가 올라가면서 이걸 안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냥 new JSP 파일하고 HTML5 이걸 바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버전업이 올라돼가지고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확인만 하시죠. 그러니까 웹의 JSP 파일의 에디터의 템플릿에 new JSP 파일 HTML5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들 프로젝트는 자바 코딩만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바랑 HTML 파일이랑 같이 만드는 프로젝트거든요.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 거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데요. 웹 0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정은 이제 끝났으니까 닫으시고요. 자,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그리고 참 지금부터 하는 그 웹 프로그래밍 수업할 때는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퍼스펙티브죠. 개발 환경에 대한 세팅이잖아요. 우리가 자바 공부할 때는 이렇게 자바 화면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보면 이게 자바 2라고 있죠. 이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에요. 자바 웹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는 이 화면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누르시면은 화면이 좀 바뀌어요. 바뀌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자바 공부할 때는 이거 자바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JSP 공부할 때는, HTML 공부할 때는 자바 2로 바꾸고요. 자, 그럼 여기서 왼쪽에서 new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다이내믹 웹, 안 보이면 밑에 other를 눌러서 여기다가 쳐야 돼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하고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입니다.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고, 프로젝트 이름은 일단 웹 01이라고 할게요. 자, 웹 01. 자, 여기가 이제 노은으로 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지금 왜냐면 이 프로젝트랑 톰캣하고 붙여야 돼요. 톰캣하고 연동시켜야 톰캣이 구동이 되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New Runtime 눌러서 아파치 톰캣 9.0을 골라요. 그렇게 한 다음에 톰캣이 여기가 비어 있어요. 원래는 비어 있어요. 지금 세팅해서 그런데 톰캣 9.0에 그 홈 디렉터리를 여기다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C에 톰캣 9를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 거죠. 적지 마시고 찾으세요. 브라우즈 C에 톰캣 9 하고 선택하면 돼요. 여기까지. 근데 선택했는데 좀 경로가 이상하다 그러면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에러 메시지가 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피니시 하면 아까 그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떴죠? 그 다음에 넥스트, 여기서 피니시 바로 눌러도 되는데 넥스트 해볼게요. 넥스트 해보게 되면 소스 폴더는 src라는 겁니다. 여기 소스 폴더는 자바 클래스가 저장되는 경로입니다. 다음 가시죠. 넥스트 하면
컨텍스트 루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사이트를 구동시키게 되면 주소에 이 웹 01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컨텐트 디렉토리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웹 페이지를 저장하는 경로입니다. 웹 컨텐트 됐어요. 그래서 고친 건 없고 확인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프로젝트 이름하고 여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톰캣 9.0으로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안 돼 있으면 여기를 new runtime에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두 군데가 잘 돼 있다면 피니시 하시죠. 자, 이클립스에서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에 보면 디렉토리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자바하고는 좀 다르게 나와요. 일단 src라는 디렉토리가 자바 클래스가 들어가는 디렉토리고요.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자바 리소시스에 src가 보이죠? 이게 자바 클래스들이 들어가는 경로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웹 컨텐트라고 보이죠? 여기에는 웹 페이지들, HTML, JSP, 자바스크립트 이런 웹 컨텐츠들, 얘네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바 클래스는 src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웹-inf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확장시켜 보면 lib가 보이거든요. 자, 이 lib에 들어가는 데가 여기에 라이브러리, 예를 들면 우리 오라클 연동을 하려면 OJDBC 6.jar 이런 거 있죠? 그런 라이브러리 jar 파일들이 이 디렉토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보면 웹 컨텐트는 웹 컨텐츠들, HTML, JSP, 자바스크립트, CSS 이런 것들을 웹 컨텐츠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고요. 웹-inf는 시스템 디렉토리예요. 이 웹-inf에다가 파일을 갖다 놓으면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웹.xml 지금은 안 만들었습니다. 웹.xml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웹 프로젝트의 환경 설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아서, 잠깐만요. 우리 프로젝트에서 여기에 한번 보세요. 웹-inf의 lib의 그 웹.xml 파일 보이나요? 아마 안 보이시죠? 그러면 웹01을 한번 지우고 새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지울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요. 딜릿인데 여기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셔야 확실히 지워져요. 안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또 바꿔야 됩니다. 자, 체크하고 지우시죠. 지우고 새로 만들죠. 자, 하고 다시 new dynamic 웹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 네임의 웹 01이고요. 타겟 런타임의 아파치 톰캣 9.0이죠. 넥스트. 바로 피니시 하지 마시고 넥스트 해보세요. 넥스트 하고, 거기 보면 src가 자바 소스가 들어가는 디렉토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빌드의 클래시스. 그럼 이 src는 자바 소스니까요. 자바 소스를 컴파일 할 거 아니에요. 컴파일한 파일들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넥스트. 자, 여기가 중요한데 이거를 체크를 하세요. generate web.xml 체크 안 돼 있거든요. 여기를 체크를 하세요. 체크된 상태에서 피니시 하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들어가서 웹 컨텐트에 웹-inf까지 가보면 web.xml이라는 파일이 생기죠. 이 파일을 만들려고 지금 지웠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web.xml이라는 파일이 웹 프로젝트의 환경 설정하는 파일입니다. 나중에 설정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웹 컨텐트의 웹-inf에 클래시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보이죠.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있고, 우리 윈도우의 쇼 뷰에 가보면 내비게이터라는 또 뷰가 있거든요. 이 내비게이터 뷰로 한번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보이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아직 클래스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자바 클래스를 추가를 하게 되면 클래시스라는 디렉토리가 보이게 돼요. 거기에 이제 클래시스 컴파일된 코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참
빌드에 클래시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었는데 그게 기본이고 이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 서비스를 할 때는 이 디렉토리를 많이 쓰게 돼요. 네, LIB는 받지만 외부 라이브러리 전용 디렉토리가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HTML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WWW,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데 이게 웹이라는 게 세계를 뒤덮는 거미줄 이런 뜻으로 쓰고 있고요. 웹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웹 서버라는 게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웹 서버에서 작동되는 프로그램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웹 서버에서 돌아가는 자바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먼저 HTML이라는 문법을 좀 배울 거고요. 자, 웹 서버가 있으면 또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파치 톰캣은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서버 기능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합쳐져 있어요.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 어떤 주소를 입력을 하면 서버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그 결과물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HTML이라는 건 웹페이지를 기술하기 위한 언어인데요. 이게 1990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물리학자이신데 이 박사님이 문서 관리를 하다가 문서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게 HTML입니다. 이거 HTML은 주로 화면 디자인 요소하고 데이터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XML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라고 해서 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씁니다. 웹 브라우저는 HTML 소스를 번역해서 화면에 추적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흔히 이제 5대 브라우저라고 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웹 브라우저 사용 통계를 잠깐 볼까요? 이 사이트에 가보면 사용 통계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사이트고요. 이게 이제 웹 브라우저 사용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이게 뭐 꼭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좋은 참고가 되는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브라우저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1위가 뭐겠습니까? 크롬이에요, 크롬. 크롬이 지금 제일 점유율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크롬이에요. 크롬이고 두 번째 브라우저가 이게 사파리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위가 크롬이고요. 크롬 사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과반수를 넘습니다. 사파리가 이게 아이폰에 들어있는 브라우저잖아요. 그 다음에 UC 브라우저 이건 안 써봤어요.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오페라,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3%밖에 안 된대요. 좀 우리는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전 세계적인 통계고 이제 여기 보면 지역별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월드와이드 전 세계 통계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별로 한번 보면 여기 보면 뷰 올 네이션즈에 보면 우리나라를 볼게요. 찾기가 힘드네요. 사우스 코리아 보니까 우리나라 통계를 봤습니다. 근데 너무 요청이 많아서 안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제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웹브라우저 점유율인데 크롬이 많아요, 제일. 두 번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맞네요. 그 다음에 사파리, 삼성 브라우저도 많이 쓴대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삼성에서 많이 쓰니까. 엣지, 파이어폭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불러오는 중인데 위에 불러오는 중인데 보시죠. 일본도 크롬이 40%, 사파리 많이 쓰네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그러니까 아이폰을 많이 쓰나 봐요, 일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중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요 좀 달라요. 중국 보면 일단 크롬을 많이 쓰긴 쓰고 UC 브라우저가 써보신 분 계세요? UC 브라우저? UC 브라우저 안 써봤어요. UC 브라우저
사파리? 이건 중국 전용 브라우저 같아요. 중국 제품 같아요. 예, 약간 좀 다르죠? 예. 근데 일단 크롬이 이게 갑자기 올라왔어요. 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막 80%, 90%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역전돼 가지고 이제 크롬이 많이 올라오고 두 번째가 이제 익스플로러.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일본이나 중국만 봐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좀 높은 편이죠. 예, 방금 보셨지만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들이 출시되어 있고 또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또 기능이 또 틀려요. 그래서 어떤 기능은 어떤 브라우저에서만 돌아가기도 하고 호환되지 않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W3C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웹 표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HTML의 버전을 보면 1999년에 4.01이 발표가 됐고요. 또 이걸 좀 더 발전시킨 XHTML, 좀 익스텐드, X는 익스텐드 확장 버전인데요. XHTML이 1.0, 2.0까지 가다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포기했어요. 개발을 포기하고 다시 HTML로 돌아와서 현재 최신 버전은 HTML5입니다. 웹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웹 프로그래밍에서 지켜야 하는 표준적인 규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체제나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디자인과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은 웹사이트들이 초기에 웹 표준을 어기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되는 비표준 기술들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익스플로러에서만 돌아가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웹 표준에 맞게 설계된 게 아니고 익스플로러에만 이제 딱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이트들을 점점 이제 웹 표준에 맞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모바일 기기도 많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플래시 같은 거 모바일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표준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거는 자바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랑 자바는 완전히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운 자바는 컴파일을 하잖아요. 소스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컴파일을 해서 컴파일된 소스 클래스 파일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이죠. 이 JSP 우리가 이제 웹 프로그래밍에서 배울 JSP는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거는 컴파일 언어가 아니라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한 줄 읽고 한 줄 실행하고 이게 인터프리터죠. 그래서 쭉 실행하다가 중간에 100줄이 있는데 한 10줄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멈춰버립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또 실행이 되고요.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죠.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이제 HTML 끝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텐데요. 자료형이 없습니다. 가변 자료형이에요. 자바 같으면은 자료형이 엄격하죠. 뭐 정수형, 실수형 딱 엄격하게 돼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우변의 값에 따라서 좌변의 자료형이 바뀌어요. 네, 이렇게 A라는 변수가 처음에 정수형이었다가 또 스트링으로도 바뀌고 실수형으로도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에는 많은 또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 jQuery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jQuery.com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자, HTML 문서의 기본적인 구조들을 좀 보겠는데요. HTML 문서는 먼저 제일 첫 라인에 보면 독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이 독타입을 보고 이 문서가 버전이 몇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HTML이란 태그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나고요. 크게 헤드와 바디로 나뉘게 됩니다. 헤드에는 그 웹페이지의 정보들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바디에는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독타입이라는 게 HTML 문서의 버전을 표시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버전이 HTML5니까요. 5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HTML 4.01 같은 경우는 뒤에 이게 더 붙어요. 이런 게. 그리고 또 스트릭트, 엄격한 버전, 또 약간 좀 변형 가능한 버전, 또 프레임이라는, 요즘은 프레임은 잘 안 쓰는데요. 이런 이 뒤에가 약간 좀 다르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XHTML 이것도 이제 한참 많이 쓰다가 이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다시 HTML5로 왔다고 했죠. 네, 이렇게 이 독 타입이 조금씩 틀립니다. 이런 데 보시면 좀 다르죠. 네, XHTML 여기도 프레임셋 트랜지셔널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이걸 많이 쓰게 될 거고요. HTML5. 그리고 HTML에서는 태그가 많습니다. 이 부등호 사이에 태그가 있고 속성이 있고 값을 입력을 하는데 값은 이렇게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이렇게 묶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img, 예를 들면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는 img라는 태그를 쓰고요. 속성인데요. 이미지의 파일이 뭐냐. 또 이런 건 속성입니다. alt라는 건 이미지가 표현되지 않을 때 텍스트로 대신 표시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HTML 확장자가 되는 부분은 어디에다 만들 거냐면 항상 이 웹 컨텐트에 만들 거예요. 자, 이 웹 컨텐트에는 HTML이 들어가고 src 부분에는 자바 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src에는 자바 코드가 들어가고 웹 컨텐트에 HTML이 들어가는데요. 역시 이것도 너무 하나의 디렉토리에 파일이 많이 몰리면은 좀 관리하기가 힘드니까요. 자, 웹 컨텐트에서 우클릭하고 뉴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네, 폴더인데 ch01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ch01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네. 자, 자바에서는 클래스 이름이 참 중요했죠. 클래스 이름하고 파일 네임이 똑같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잖아요. 자바는. HTML은 그렇지 않습니다. HTML은 뭐 파일 이름을 자유롭게 줄 수가 있어요. 자, 확장자는 HTML이고 또는 HTM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보통 근데 HTML까지 씁니다. 그래서 앞에 이름을 우리가 first라고 줄게요. 자, 여기서 new하고 HTML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자, HTML 파일에서 자, 여기 이름을 줍니다. 파일 네임을 주는데 .html까지는 안 적어도 됩니다. first라고 했고, 자, 여기서 바로 finish 하지 마시고 next를 해보세요. 자, next 하면 자, 여기서 HTML 템플릿을 고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HTML 어떤 HTML 템플릿, 이게 뭐냐면 HTML 코드를 다 짜지 않고 기본 골격을 만들어주고 내용만 채우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전별로 아까 봤지만 HTML은 다양한 버전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현재 세계적으로 표준은 HTML5예요. 그래서 New HTML 파일 5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HTML5 선택하면 이 밑에 보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고, 자, 예를 들면 HTML 4.0이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게 좀 바뀌죠? XHTML 눌러볼게요.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 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게 없으면 HTML5로 합니다. New HTML 파일 5에서 피니시 하면 네, 이런 식으로 기본 틀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독 타입이라는 게 이게 근데 여기서 HTML은 자바 주석하고 다르게 이게 주석이에요. 이게 주석이에요. 네, HTML은 이게 설명입니다. 자, 이 독 타입이라는 게 웹 문서의 이제 버전이죠, 버전. 지금은 현재 이 독 타입하고 HTML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HTML 현재 5입니다. HTML5 문서가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태그라고 불러요. 태그인데 이 부등호로 둘러싸여 있는 이것을 태그라고 하는데, 태그는 아무거나 쓸 수가 없고 미리 정해진 거 써야 됩니다. 미리 정해진 태그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HTML 태그, HTML 문서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 태그가 있고 슬래시가 들어간 태그가 있죠. 그럼 이게 끝이라는 뜻이에요.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난다 그 얘기고요. 이게 여는 태그, 닫는 태그입니다. 헤드라는 태그가 있는데 여기는 웹페이지의 정보들, 내용이 아니라 정보들을 표시하는 영역이고요. 바디의 웹페이지의
실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타이틀은 웹페이지의 그 제목이 되겠죠. 나중에 웹브라우저에 표시할 때 타이틀이 표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한번 hello HTML 쓰고요. 써볼게요. 자, 이걸 이제 실행을 할 때는 똑같습니다. 자바에서도 실행할 때 Ctrl F11 하면 실행이 되듯이 Ctrl F11 하면 실행이 되고, 아니면 이 위에 보면 이거 있죠? 이게 런이에요. 네, 런 Ctrl F11 또는 이 런 단추를 클릭을 하면, 네, 처음에 한번 이걸 물어봐요. 자, 이 HTML을, 자, HTML이라는 거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톰캣을 지금 쓰기로 했는데, 톰캣 9.0을 우리가 연결시켰거든요. 그래서 톰캣 9.0 선택하고 다음 갑니다. 네, 다음 가면 이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사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웹 01이라는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오른쪽에 있어야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올라가 있습니다. 자, 피니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니시 하면 톰캣이 구동이 되면서, 네, 자, 톰캣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이렇게 웹페이지가 뜨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뜨는 방향이 윈도우에 보면 웹 브라우저 메뉴가 있습니다. 자, 웹 브라우저 메뉴에 기본 옵션이 뭐로 되어 있냐면 이게 0번으로 되어 있어요. 웹 브라우저의 인터널 웹 브라우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클립스 안에도 웹 브라우저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거기로 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초기 옵션입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시켜 보면, 예, 이클립스 안에서 떴죠? 예, 근데 이 이클립스에 내장된 웹 브라우저가 우리가 그 쓰고 있는 크롬이나 이런 웹 브라우저보다 기능이 좀 약해요. 아무래도 이거는 서비스를 위한 브라우저가 아니다 보니까 표현만 가능하고 조금 약간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크롬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크롬을 쓰고 싶으면은 크롬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자주 나는 에러를 참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80으로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바꿔볼게요. 에러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런 에러가 뜨죠? 이런 화면을 이제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텐데요. 무슨 얘기냐면 포트 80, 예, 지금 8080 포트가 이미 다른 서비스가 쓰고 있어서 서비스를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8080을 지금 누가 쓰고 있냐면 오라클이 쓰고 있어요. 오라클에서도 웹 서비스 8080 포트를 쓰고 있다 보니까 톰캣하고 충돌이 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양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 서버스라는 디렉토리가 생겨요. 서버스 안에 들어가 보면 server.xml, 자, 이게 아까 우리 톰캣에 있었던 컴프 디렉토리에 보면 그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복사를 한 거거든요. 톰캣에서 그 C의 톰캣 9에 있었던 그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server.xml을 열어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 화면이 나와요. 근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디자인 탭이 있고 소스 탭이 있어요. 디자인 탭과 소스 탭이 있는데 소스를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소스를 봐서, 그러니까 에러 한 번씩 열어보는 게 좋아요. 나중에 아마 이 부분은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은 여기에 63번 라인에 보면 이게 있거든요. 얘가 8080이면 에러가 나는 거죠. 오라클에서도 8080 쓰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쓰고 있으니까 에러가 나니까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80으로 바꾸고 저장을 하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이 상태에서 바로 실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server.xml을 열었잖아요. 이거 런을 하면 이 파일을 실행하라는 게 돼버리거든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하면, 예, 뭐 실행도 안 될 뿐 아니라 뭐 이상하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뭐, 예, 뭐 이상하게 돼버리죠.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server.out이란 파일이 또 생기고, 지금은 안 생겼네요. 네. 그러니까 server.xml을 열고 실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건 닫고,
다시 가서 실행을 하면 이제 서비스가 잘 올라옵니다. 예,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8080 포트 번호가 뭐 충돌나서 안 된다 그럴 때는 지금 방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server.xml을 열어서 포트 번호를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브라우저로 열리지 않고 크롬 브라우저로 열리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 윈도우에 가서 프레퍼런스가 있습니다. 프레퍼런스에서 제너럴에 가보면 웹 브라우저 설정이 있어요. 이 처음에 이 크롬이 없어요. 크롬을 이제 지운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 처음이가 이 상태거든요. 거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제 인터널 웹 브라우저, 기본 이클립스에 깔려 내장되어 있는 기본 브라우저를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크롬이나 이런 다른 외부 브라우저 쓰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이 New를 하시고요. New에서 여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크롬 이렇게 쓰고 크롬이 어디 깔려 있는지를 찾아서 지정만 해주면 돼요. 브라우저 누르고요. 크롬이 어디 깔려 있냐면 C에 프로그램 파일스 X86에 있을 거예요. X86에 구글의 크롬에 가면 애플리케이션에 chrome.exe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서 열기 하고, 그럼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OK 누르면 크롬이 보일 거예요. 체크하고 어플라이 하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는 닫고, 지금 여기 체크가 아직 돼 있어서 그래요. 크롬으로 바꿨어요. 여기를 크롬으로 바꿨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제는 크롬으로 떴죠. 외부 브라우저로 이렇게 뜨죠. 이제 이거 실습을 해보시겠는데요. 실습하실 때 이거는 주석입니다. 주석이니까 참고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입력할 내용이 어디냐면 바디 안에가 중요한 겁니다. 바디 태그, 바디랑 바디 사이에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먼저 여기부터 이런 태그들을 입력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입력하는 것이고, 이 주석은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입력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입력하는 것이고, 자, 이건 이미지인데, 이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선 이 바디 태그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디 태그 안에다가 내용을 작성해 봤더니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예, 먼저 이런 태그들을 우리가 어떤 태그들이 있는지 배우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 H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H 태그는 제목, 제목을 표시하는 태그인데 이게 H1부터 H6까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H1이 제일 큰 제목이고요. H6가 제일 작은 제목입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보면 사이즈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는 없어요. 이 태그만 가지고는. 그래서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스타일 시트라는 걸 배우시면은 이 사이즈를 같은 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스타일 시트입니다. 지금 스타일에서 자, 이 태그가 있으면 자, 태그는 이런 게 이제 태그라고 그래요. 부등호, 꺽쇠 부등호 안에 있는 것이 태그고요. H1 태그, H2 태그 이렇게 부르고요. 태그인데 지금 이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속성이고요. equal 뒤에 있는 게 값입니다. 스타일이라는 속성에 이런 값을 집어넣겠다는 얘기고요. 이 값들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한쪽은 지금 안 붙이고 저쪽은 붙여놨죠? 그럼 이건 짝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고가 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따옴표를 짝을 잘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H1 태그의 색상을,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하세요. 그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걸 한번 넣어보세요. 폰트 사이즈에다가 뭐 한 50 픽셀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집어넣고 보면은 좀 더 글자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추가해보세요. 자, 이 스타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뒤에 챕터가 더 지나가게 되면 스타일 시트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기본 속성, 기본 화면 디자인을 좀 더 예쁘게 꾸밀 때 쓰는 게 스타일시트가 되겠고요. 스타일이라는 속성이고, 여기 안에가 이제 스타일입니다. 이 H1 태그를 꾸미는 거죠. 글자 색은 블루로 하세요. 폰트 다시 사이즈,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글자 크기는 50 픽셀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2개 이상의 속성이 있으면 세미콜론을 찍어서 구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럼 이거가 뭐냐면 여는 태그가 되고, 이건 닫는 태그죠. 태그에 보면 이렇게 시작 태그랑 끝나는 태그랑 짝이 있는 태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같은 태그 같은 경우는 짝이 없어요. 이런 걸 단독 태그라고 불러요. 자, 주석을 작성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글자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하면 주석 처리가 좀 쉬워요. 물론 이제 주석을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 마우스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하면 주석 처리가 되고, 이 HTML 주석은 뭐 여러 줄에 걸쳐서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 줄로 써도 되고 여러 줄 써도 되고요. 자, H2 태그 6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P라는 태그가 있는데, 이건 문단 나누기 태그인데요. 문단 나누기 태그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아래에 줄바꿈을 자동으로 해줘요. 약간 여백이 더 있어요. 줄바꿈이 되고, 자, 이미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지는 img라고 하고 src 다음에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적습니다. 자, 아무 이미지나 좋습니다. 자, 아무 이미지나 좋은데 일단 복사를 하시고요. 자, 지금 경로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 현재 실행 파일이, 현재 하는, 우리가 작업하는 파일이 기준이에요. 이미지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first.jpg를 집어넣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ch01 있잖아요. ch01에다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요. images라고 만들고, 거기다가 저 first.jpg 파일을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first.jpg가 보이죠? 자, 지금 first.html하고 images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거기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보면은 이미지가 화면에 그려지게 되는 거죠.